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성 2부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좀 보고 있는데, 제 얼굴이 지난주보다 살이 많이 쪘네요. 아, 한 주간 들은 말씀, 또 받은 은혜들, 경건 생활을 통해서 누렸던 또 은혜들을 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많은 일들로 바빴고, 또 이제 교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네. 그래서 일단 한 주간 동안 경건 생활을 통해서 또 은혜 받은 것들 나누는 시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코로나 이제 때문에 좀 바쁜 일정들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여러 이제 교우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좀 받으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검사 받기를 또 이야기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정말 이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삶의 자리가 참 힘겹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어떤 한 분이 정말 이 직장에 이 사실을 이제 알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각도가 좀 안 맞는데, 직장에 사실을 또 알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휴가를 하루를 내고 이제 몰래 검사를 받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삶의 자리가 하여튼 힘겹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전통 교회의 목사의 자리는 그냥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열한 삶의 현장하고는 좀 동떨어지기 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의 방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지. 그냥 하여튼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오늘이 임직식이 있는 날인데, 이제 보면은 작년에 이제 임직자 후보들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통화하면서 후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저는 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늘 이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준비되었다는 것은 내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리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준비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서로 이제 다르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준비는 인간이 정말로 나의 연약함과 무능한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준비,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준비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내가 뭐 흔히들 내가 그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그런 이제 반대로 뭐 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도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때는 정말 위대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구나. 저 사람이 뭐 저만큼 준비했으니까 저렇게 되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식은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의 가진 것으로는 저렇게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런 것이 하나님이라는 방식인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정말 잠깐만요. 카메라가 이게 지금 조금 상태가 이건 사진이고 이건 하나는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 올려야 돼가지고 어쨌든 제가 요즘 살이 쪄서 못생겼네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디까지 이제 까먹었는데 인간의 관점으로는 뭐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래서 뭐 하나님이 지금 내 꼴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이제 잘못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제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을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더 증명하기에 좋은 조건이지 아닐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이제 요즘의 문제는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정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내 피땀을 흘려가지고 지금 1년 만에 500명이 되고 2년 만에 2,000명이 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자신의 노력과 이제 수고가 들어간 이제 결과물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딱 새겨 넣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제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래 이제 루터 같은 사람도 종교개혁을 할 생각은 없었고 그냥 이제 가톨릭 자기가 수사로서 이제 부족한 점들을 이제 바꾸고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좀 돌발적인 그런 이렇게 방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참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겠다. 내가 새로운 가톨릭에서 나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개인의 노력과 그거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라. 그래서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쓰임 받는다. 물론 이제 그게 맞는 말이지만 이제 애매모호한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한 사람의 노력이나 내가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요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가지고 내가 지금 초라해가지고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많아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는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스스로의 초라함에 대한 위로는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일주일을 또 살아가면서 조금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좀 떠들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서로 보완하는 부모라고 제가 그거 제목을 적어왔는데, 그 이제 내용인즉슨 이제 그런 겁니다. 자기 긍정을 길러주자. 이제 그 우리 애도 보면은, 첫째 애가 보면은 늘 이렇게 좀 뭐 주눅이 들어있다라기는 그런데, 좀 이래 내가 못하겠다 그러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너무 이제 많다는 건데, 이 부모가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세 가지 힘을 해놨는데, 부모가 이제 가장 해야 될 중요할 역할이라면은 이제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 뭐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제 그 내가 자기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을 이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점이든 뭐 단점이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이고, 이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이 여기 써 있는 생소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힘, 또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힘, 또 상대방의 처진한 마음을 헤아리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어떤 또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자신을 긍정할 때 이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자신감, 자기를 자기 그런 감이 낮으면은 내가 뭘 할까, 내 딸이가 뭘 할까, 저 사람 말이 옳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을 안녕하세요 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부모의 말이 아이의 그릇을 결정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익히기를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뭐 사회성이라든지, 뭐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근데 이게 얼굴이 엄청 흐리하게 나오네. 요거로 닦으면 똑같네요. 네, 못생긴 얼굴은 똑같습니다. 이제 아이가 배우기를 바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하면은 그 그릇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데, 자신을 긍정할 때 그 물을 네, 어쨌든 네, 뭐 그래서 네, 제가 음소거 하기 또 귀찮으니까 일단은 네. 아이고 잠깐만, 이거 뭐야? 저도 잘 몰라요, 춤을. 예, 알아서 음소거 잘 하시고, 예, 잘 풀었다 하시고요. 안녕. 그래서 그릇이 커져 있어야만 담을 수 있는 그 양이 용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작은데 막 물을 부으려고 하면은 이게 아이에게 용량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부모가 이제 아이에게 니고 이것도 못하니, 너 이것밖에 못하고 니네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거를 이제 되기 위해서
그릇을 키워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우리는 대화 계속 좋아하는데요. 평소에 말하고 있는 이 부부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요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말을 할 때, 정말 이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제 저거 하는구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사랑해 주는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부터 자신을 긍정하는 힘이 길러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릇을 키워야지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여기 1이라고 인정이라고 했는데, 인정. 참 이렇게 인정의 말을 하는 게, 인정의 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상관없는 색깔을 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애도 그런지만 길 가다가 돌멩이 막 보고 막 흙 보고 막 그냥 멈춰서 버리는 그 아이를 향해서 그걸 이제 인정하는 말. 아니 그거는 틀렸어. 예를 들어서 아니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정과 칭찬의 차이인데요. 예전에 어떤 그 실험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아이에게 나무라지 말고 아이와 놀아주세요, 이런 이제 실험이 있었는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 아이가 왜 엄마가 나에게 화를 내지 않고 놀아주지? 라는 그런 의아심에 이제 빠지게 되고, 자신이 이제 혼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아이가 엄청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하면서 이 재미있게 노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실험의 그런 결과가 뭐냐면은, 항상 나무라기만 하니까 이 아이가 이 자기의 능력을 감추게 되고 이런 것을 저하게 되는데, 나무라지 않고 놀아주다 보니까 아이가 가진 창의성이 막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인정과 칭찬이니까, 항상 칭찬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이 엄마 반대편에다가 1시간 동안 칭찬하지 말고 놀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쪽에는 항상 혼내는 엄마에게 1시간 동안 혼내지 말고 놀아주세요, 칭찬하는 엄마에게 칭찬하고 놀아주니까 30분도 지나니까 또 이 아이가 왜 엄마가 아무 칭찬해주지 않지라고 의아해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이 새로운 놀이에 도전하면서 또 신나게 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칭찬을 함으로써 엄마는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아이를 또 몰아가는 또 그런 것을 또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칭찬이 좋은 것이지만, 칭찬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나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닌 것으로, 이제 부모가 원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칭찬이 아닌 인정을 할 때 부모가 아이가 가진 그 능력이 나오게 되고 그릇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긍정 3, 부부 두 사람이 먼저 인정의 말을 해주라. 서로 이렇게 이게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보면은 이제 저도 그렇지만 항상 이제 윗사람이 말하면 이제 조용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들어야 되고 시킨 대로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보통 배웠지만, 이제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스스로 생각해서 행동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그래서 부부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보면 이제 우리가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빠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완벽한
이런 이제 완벽한 이 부모상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좀 얽매여 가지고 이제 아이를 향해서도 아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숙제를 나는 인정해 주고 싶은데 숙제를 안 해주는 것도 인정해야 되냐? 숙제 안 했으니까 잘했다. 뭐 이렇게 질문이 되겠지만, 이제 이것은 이제 부모의 관점이 되는 것이고, 과연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뭘 했나? 예, 뭐 게임은 별로 안 좋은 건데,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책을 막 봤다. 소설책만 계속 봤다. 그러면 숙제를 했나 안 했냐 이전에 정말 책이 정말 재밌었나 보다. 너 푹 빠져 있었네? 이렇게 아이의 처지에서 한번 인정을 해주는 말을 해준다는. 그냥 이제 이거를 말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그냥 이제 묵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인정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누워만 있는데 그것도 인정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여기죠. 모두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누워 있는 것 같지만 뭐 애 입장에서는 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일은 이런저런 뭐 무슨 걸 해야 되겠다라든지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누워가지고 빈둥거리면서 정말 재미있겠다. 나도 같이 좀 빈둥거리자. 뭐 이런 거. 나도 같이 좀 뒹굴뒹굴 해보자라든지 이런 것들. 남편과 아내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밖에서 돈 버는 사람 비위 맞춰주기 엄청 힘들다고 뭐 이런 얘기 하던데, 그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아내가 뭐 정말 청소도 하고 뭐 빨래도 돌리고 잠깐 이제 쉬려고 소파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좀 놀지 말고 빨리 밥을 좀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서로 이제 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당신이 정말 피곤해 보이네요. 나도 뭐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같이 좀 쉬었다가 뭐 먹든지 뭐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이 같은 경우에도 아이의 상황이나 행동을 인정해 주었을 때 이 마음을 알아주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숙제를 하려고 되거나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었든 아이가 되었든 인정해 줘야 되겠다. 인정. 그냥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인정해 줘야 돼. 그것이 이제 그릇을 키워주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릇이 커지면 시키지 않아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중간에 눈을 감는 이유는 졸려서입니다. 눈을 감지만 잘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부모가 없는 곳에서도 아이는 잘한다. 뭐 요거는 좀 넘어가고, 30%의 시간 동안 요것도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이 30% 보통 이제 아이의 시간이 100%라고 하면은 부모하고 보내는 시간은 30% 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70%는 뭐 유치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는데, 이 30%의 말고 나머지 예를 들어 70%가 되면은 이것이 쉽지 않은 시간이란 거죠. 이제 뭐 우리 둘째 요번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뭐 새로운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도 환경도 바뀌는데 뭐 이렇게 잘 안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집에 와서 이제 나머지 30%를 보내는데 이 30% 동안에는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정말 받아줘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부모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그 이제 부모의 의견이 달라도 이제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보면은 한쪽은 뭐 이렇게 자전거 같은 거 가르칠 때 보면은 뭐 이제 좀 이렇게 엄하게 가르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왜 그것도 못하냐고, 니 지금 몇 살인데 못하냐고 이런 거라든지, 왜 이렇게 겁이 많냐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쪽이 있다 하면, 한쪽은 아이 뭐 좀 쉬어가면서 하자, 뭐 별거 아니다, 뭐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다양한 가치관을, 사실은 이건 또 여러 가지 또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부모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또 받아들여 가지고 아이는 또 씩씩하게 자라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자신을 긍정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점을 보완하면서 양육하라,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제 서로의 단점을 좀 보완하면서 부부가 이제 아이를 키워나가라, 뭐 이런 겁니다. 이건 뭐 별 내용. 이제 그거와 같이 되는 게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냉정할 수도 있지만, 또 아이는 또 아이의 인생대로, 또 부모는 부모의 인생대로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솔직하게 되지 못하고, 이제 아이를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모순된 언어만 이제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아빠는 또 다른 방향으로 말하는구나, 사람들은 또 자기만의 생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목적이 없는 대화를 해봐라.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보면 목적이 있고 화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두 부부가 이제 데이트를 하러, 뭐 기념일이 됐든 이제 데이트를 하러 올라갔대. 식당에 갔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텔레비전 이야기나 어떤 이야기가 이제 화제가 되어 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다가, 이게 알아보니까 네 말이 맞았네. 그러면 한쪽은 으쓱해지고 한쪽은 조금 이제 언쟁에서 치다 보니까 좀 추리해지는데, 이거는 이제 화제라는 거예요. 화제에서는 한쪽이 승리를 거두고 내가 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은, 이제 이 사람 둘이가 식당에 간 목적은 축하를 하려고, 목적을 달성한 사람은 대화 속에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고, 내 주장을 이해를 받거나 상대방을 설득할 때 목적을 가지고 임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근데 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할 때 잘못 또 목적을 설정하면은 이 아이를 향해서도 막 지식만 말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을 때, 상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때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 지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게 이제 21세기도 새로운 시대잖아요. 아이에게서도 대단한 생각이 나올 수 있고 놀라운 발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부모가 잘 눈치 못 챌 따름인데,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인정해 줌으로써 이제 새로운 이제 발상의 또 그 단초를 심어주고 또 21세기, 네, 21세기의 글로벌 인재로 키워갈 수 있는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인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한번 길러보자. 오랜만에 또 육아에 관련된 것, 저도 육아를 몰라가지고 그렇지만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떠들 거는 이상이고요. 음소거 해제 요청을 보냈으니까 나누고 싶은 말들, 제가 잠깐 물 좀 가져올게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요즘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네. 유나를 소개합니다. 유나. 유나 나왔다, 유나. 안녕하세요. 와. 유나님, 이제 초등학생. 안녕하세요. 안녕. 초등학생 학교 잘 다녀, 이제. 네. 아이고, 뭐. 여기 뭐야? 유나 안녕. 저희, 비디오가 깎여 있어서 안 보여요. 우리는 했어요. 이미지가 있어. 저희가 봄에는 부부 학교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석하시면 안 돼요. 위임 목사님 참석하시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목사님? 네, 모든 게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 학교는 이렇게 참석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 열심히 줌 아니고 그때는 구글 미트 될 것 같은데 구글 미트 잘 참석해 주세요. 예, 저는 커피 한 잔 또 먹으면서 안녕. 저기 목사님 지금 전화기가 네, 250 쓰시는 거죠? 네. 잘못 들었습니다. 250 전화기 쓰시는 거죠? 전화기 이용이 뭐예요? V50입니다. 250이시죠? 그거 저기 목사님 그걸로 카메라 촬영하면서 영상 캡처까지 하면서 그거 다 가능한데 그거 안 쓰세요? 와, 신기한 기능이다. 아, 그렇군요. 네, 그거 카메라 예, 저는 그냥 따로 하고 있습니다. 녹화는 여기 핸드폰으로 하고요. 네네. 줌은 여기 패드로 하고요. 이렇게. 카메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힘들게 하시는 분한테 말씀하시고요. 그렇군요. 유튜브에 설명은 잘 나와요. 맞아요. 원래 그 줌 이거 녹화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줌 이거 녹화되는데 단순하게 엄마 왜 창피해? 촬영 가능하고 전화기로도 촬영 가능하니까. 목련이 반가워요. 안녕. 저 어제 코로나 검사 받았어요. 저도요. 저도 저 수요일인가 언제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의상 받았어요. 어린이집에서 전에부터 받으라고 했는데 계속 버티다가 어제 드디어 갔어요. 겸사겸사. 유나 어린이집은 맞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 뭐 가족 중 한 명은 무조건 다 받으라고 하더라고. 음. 벌가지를
그래도 둘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네요. 네, 아직은 다녀요. 근데 다음 주에 어차피 인간이 졸업하면 이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 그만두셨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맞아요. 하나도 안 간다고 나도? 아니 지금은 가고 유나도 하니가 지금은 어린이집 보내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졸업하면 유난히 졸업하니까 졸업하면 유나도 안 가고. 명절에 친정은 안 갔다 와서 친정을 다녀오려고. 네, 직계가지고 이렇게 오인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다녀오려고요. 목사님은 맛있는 공잘 뭐 드세요? 아, 네. 예, 커피랑 조각. 아이고.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뵙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는데 오후 예배 때 유튜브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선물 받아왔어요. 아하, 그렇군요. 있는 선물이라 좋아서. 네, 저희도 하나 챙겨주세요. 이번에는 마스크랑 휴대폰 탭 거치대 주셨더라고요. 그 말씀 들었는데 챙겨주세요. 목사님, 저희 한 가정에 한 개만 주는데요. 챙겨달래요. 온 사람만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참석한 사람만. 아, 목사님만 안 오면 안 줘요? 그렇죠. 안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너무하네. 언니 내가 오늘 두 개를 챙길 거 그랬나? 내일은 무슨 거 다음에 계시니까. 오늘은 다녀왔거든요, 저는. 그리고 오늘 코로나 없기 때문에 오늘 움직이고 있어요.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고.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